안녕하세요. 주진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충, 연충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저도 수험생 때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마 그냥 무작정 외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세무사가 되고 나서 그리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법조문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왜 퇴충, 연충의 산식이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그때 비로소 됐던 것 같아요. 수험생 때는 그냥 막 무작정 외웠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공부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냥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날을 잡았어요. 날 잡고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퇴충 연충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퇴충은 법정 상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우리 법인세법은 둘 중 작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금액이 있어요. 총급여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그 임직원들의 총급여액에다가 5%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단기에. 단기. 단기에 요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시행령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있잖아. 요렇게 단기에 총급여의 5%를 한도로 차곡차곡 네가 적립한 요 금액들은 말 그대로 누적이 되어서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될 텐데, 그러니까 얘는 단기의 퇴직급여고요. 그 퇴직급여가 쌓여서 충당금이 되잖아요.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상 계정 부채의 금액이라고요. 그 누적액은 말이지 이 금액을 한도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추계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무슨 금액의 한도예요? 누적액의 한도예요. 누적액의 한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떠올려 보세요. 회계 처리 이렇게 하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설정, 회계 처리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단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얘라는 거예요. 그 금액들이 쭉 쌓여서 누적액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될 텐데 그 금액은 얘를 한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기에는 언제나 총급여의 5%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 사업연도에도 마찬가지. 총급여의 5%를 한도로 추가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설정한 금액의 누적액은 다시 별도의 한도가 있는데 그 금액이 추계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추계액 곱하기 설정률. 요때까지 누적액은 다시 추계액 곱하기 설정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추계액 곱하기 설정률. 요 추계액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일시퇴직기준 추계액과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해요. 매 사업연도마다 그 추계액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설정률을 곱한 금액만큼 우리 법인세법은 충당부채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기초퇴충이에요. 기초퇴충. 얘가 말하자면 기말퇴충이에요. 세법상에. 단기를 여기라고 치면. 근데 우리는
단기에 추가로 설정할 그 금액의 한도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번 사업연도에 얼마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대충으로 나는 단기 금액이 궁금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 단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쪽 긴 쪽에서 짧은 걸 빼면 돼요. 그러면 단기분이 나온다고요. 얘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말퇴충에서 기초퇴충을 뺀다. 이렇게. 당연히 다 세법상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 요 구간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에 설정할 수 있는,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가 두 가지가 나오죠. 뭐가 두 가지? 여기 총급여의 5%라고 얘기했던 거,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거,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추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단기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퇴충의 한도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책에 총급여 기준 한도, 추계액 기준 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도를 두 개를 계산한 다음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퇴충의 한도로 잡는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기말의 퇴충, 그러니까 추계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한 금액이 100원이었고 기초 퇴충이 한 50원이었어요. 그러면 단기에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두 금액의 차이 50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단기 중에 퇴사한 임직원이 있어서 그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한 20원 정도? 퇴직금을 한 20원 정도 지급을 했다면 그러면 기말 퇴충 100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퇴충 50 중에서 20은 지급하고 30이 남았으니까 그 30에다가 추가로 70원을 더 설정해야 기말금액 100원이 될 거예요.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기초퇴충으로 내가 50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단기에 퇴사한 사람이 있어서 퇴직금으로 얼마 지급했어. 퇴직금 지급액. 퇴직급여 충당금과 당연히 상계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퇴직급여 충당금이 줄고 이렇게 퇴충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말에 새롭게 계산해 본 거예요. 내가 단기 말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얼마를 들고 있을 수가 있지, 세법상?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100이더라. 내가 50원이 있었는데 퇴직금으로 20 지급하고 30원이 있었어. 근데 기말에 계산해 보니까 내가 퇴충을 100원만큼 잡고 있어야 돼. 그럼 나는 이번에 추가로 얼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겠어요? 70원이겠죠. 얘가 뭐예요? 얘가 추계액 기준 단기 퇴충 한도라고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설정 전 잔액이라고 우리 책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얘를 설정 전 잔액. 말 그대로 이번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새롭게 설정하기 전에 이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퇴충 잔액이다, 그 뜻이에요. 별거 아니죠. 추계액 기준 한도 산식의 의미가. 자, 근데 중요한 건 요 기말퇴충이라고 하는 금액이 추계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한 금액인데 지금 현행 법인세법상 설정률이 몇 %예요? 0%. 그래서 기말에 세법상 설정할 수 있는 기말퇴충이 사실은 없어요. 0원. 그러면 만약에 설정 전 잔액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30원 있는 상태에서 기말퇴충 0원을 맞추려면 추가로 퇴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입을 해야 될 거예요. 부채를. 야, 부채 너 지금 30원 갖고 있니? 그런데 이제 설정률이 0%라서 세법상 기말퇴충은 0원이 돼야 돼. 너 그 부채 잡아놓은 거 다 환입해. 그래서 오히려 환입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갖고 있어요. 혹시나 기말퇴충 금액이 설정 전 잔액보다 더 작아서 그 잔액이 남는다면 그 잔액은 절대로
환입하지 않는다. 미리 잡아놓은 퇴충은 절대로 환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다.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지금은 추계액 곱하기 설정률이 0%니까 무조건 마이너스가 될 텐데 얘는 환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빵원으로 봐요. 빵원으로. 없는 걸로 본다. 예? 그래서 퇴충이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 추계액 기준 한도가 무조건 빵이 되니까 단기에 설정할 수 있는 퇴충의 한도가 얼마가 돼요? 없어요, 없어. 얼마를 설정하든 모조리 다 손금불산이 된다고. 그러면 왜 설정률을 0%로 만들어 놨을까? 퇴직급여 충당금은 그 퇴직금 준비한 나중에 임직원들이 퇴사할 걸 대비해서 그 쌓아놓는 돈이 그 퇴직금 충당금인데, 퇴직급여 충당금인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거예요. 기업 내부에. 기업 내부에 돈을 이렇게 미리 빼놓고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아 이거 나중에 임직원들 퇴사하면 줄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헛짓거리를 많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에 적립하지 마. 다 사외에 적립해. 그래서 사내에 적립할 수 있는 퇴충을 다 0%로 줄여버리고 빵원으로 줄여버리고 나머지를 다 사외에 적립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외에 적립한 게 뭐예요? 퇴직연금 충당금. 2011년도에는 요 설정률이 30%였는데 그 2011년도부터 5%씩 점점점 줄여가지고 2016년도인가 그때 0%가 됐어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수업 목적상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도가 빵인데 한도가 없는데 무조건 손불인데 그런데 아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기말 퇴직금 전환금을 여기다 더해야 돼요. 기말 퇴직금 전환금. 지금은 그 근거법이 사라지고 없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런 법이 있었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업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그런 근거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퇴직금을 이제 적립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딱 적립을 하면 공단에 적립을 하면 퇴직금으로 전환됐다고 본대요. 그 금액을 우리가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해요. 그냥 그런 역사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문제 자료에서 주어질 거예요. 퇴직금 전환금이 얼마다. 그러면 추계 기준 한도에다가 더하세요. 그러면 한도가 계산될 수도 있어요. 퇴직금 전환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보신다. 퇴직금 전환금 줄 때 기초 금액을 줄 수도 있고 기말 금액을 줄 수도 있는데 기말 금액을 더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추계액이 다 기말 기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기말로. 됐죠? 자,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2022년도 세무사 2차 회계학 2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요 말로 설명드렸던 거 요를 숫자로 좀 볼 거예요. 자, 1번 자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의 증감 내역이 주어져 있어요. 얘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요. 퇴충 계정을 정리한다. 퇴충 계정 정리. 자, 재무상태표를 딱 열어봤더니 기초 퇴충이 8억이래요. 8억. 기초. 거기에 별표가 붙어 있는데 요 금액 중에는 6억 5천이 손금 불산이 됐대요. 한도 초과로. 자, 그렇다면 세법상의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 거냐면 1억 5천이 될 거예요. 8억 중에 6억 5천은 한도 초과로서 인정이 안 되니까 1억 5천만 6억 5천이 한도 초과로 인정이 안 되니까 1억 5천만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인정을 받을 거예요. 자, 이제 지급을 하는데 퇴사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단기 감소액이
퇴사한 사람에 대한 지급액이겠죠. 퇴직금 지급액. 그게 2억 6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자리에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다 상계 처리를 했는데 대변 쪽을 보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나간 게 있잖아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빠진 건 퇴직연금 충당금과 상계해야 돼요. 3번 자료 보시면 이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충당금이 있을 거예요. 회사가 결산서에 연금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연금 충당금이 강제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세법상 연금 충당금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회적립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빠진 1억 4천은 연충이랑 상계가 돼야 되고 나머지 1억 2천만 퇴충과 상계돼야 돼요. 회사는 다 2억 6천 퇴충과 상계 처리했지만 세법상으로는 1억 2천이랑만 상계 처리해야 한다. 1억 2천만.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죠. 1억 4천만큼. 회사가 너무 과다하게 퇴충을 너무 많이 줄였어요. 퇴충을 너무 많이 상계시켰어요. 부채를 너무 많이 줄였다고요. 다시 살려놔야 돼요. 예,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렇다면 기초에 150일, 1억 5천이 있었고 단기에 1억 2천만큼 퇴직금으로 지급되고 빠졌으니까 이제 새롭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기 전에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세법상의 퇴충은 3천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설정 전 잔액. 이게 설정 전 잔액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추가로 설정할 거라고요. 그래서 기말 퇴충을 들고 있을 거예요. 기말 퇴충을. 근데 지금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서는 퇴직금 전환금 같은 게 확인이 안 돼요. 퇴직금 전환금 같은 게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퇴직금 전환금이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 기말 퇴충, 추계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한 금액이 빵원이 될 거라서 기말에 갖고 있을 수 있는 퇴충은 없다. 그래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남아있는 30원은 절대로 환입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런데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했잖아요. 4억 6천만큼. 이거 다 몽땅 다 손금 불산이 된다고요. 한도가 없는데, 추가로 설정할 수가 없는데 설정했다. 4억 6천이 모조리다. 손금 불산이 유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1억 4천만큼 연충이랑 상계를 해야 되는데 퇴충이랑 상계했잖아요. 그래서 퇴충 살려놓고요. 동시에 뭐 도 하셔야 되냐면 연충을 없애는 세무조정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연충이랑 상계를 했어야지 왜 퇴충이랑 상계를 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오고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는 요 세무조정은 빠져 있어요. 제가 원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세무조정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도 의미 이제 한도식의 의미 잘 아셨겠죠? 옥하방에서 지금은 제가 옥하방을 운영하지 않는데 대신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옥하방에서 없애기 전에 옥하방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설정 전 잔액에 대해서 이거 왜 세무조정 안 하냐고. 제가 세무조정을 이걸 왜 하냐고.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뭐 세무조정이 뭐 이 설정 전 잔액이 뭐 음수가 되면 뭐 어떻게 하고 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설명드리다가 그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그분께 수기로 이렇게 적어갖고 사진 찍어서 그 옥하방에 올려드렸거든요. 이거 보내드리고 한 5분 있다가 그분이 답장 저한테 주셨어요. 아, 이해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외울 게 없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거 외울 게 없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죠? 얘기 꺼낸 김에 연금 충당금도 얘기해 볼게요. 연충의 한도식. 연금 충당금 걔도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액으로서 얼마를 갖고 있을 수 있나 법인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말에 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연충은 추계액에서 이만큼이 추계액이에요. 추계액에서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제외한 기말 퇴충, 다 세법상의 금액을 얘기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얘를 연충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추계액, 일시퇴직기준 추계액과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둘 중 큰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말 현재 퇴충을 뺀다. 아까 우리 요거 지우기 전에 우리 세법상 기말 퇴충 구하는 거 그 왁구 있었죠. 거기서 나온 그 기말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률이 몇 %니까? 0%니까 요 금액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체 추계액이 다 기말 연충이 돼요.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요 기말연충 요 금액은 말 그대로 기말 금액이지, 우리가 궁금한 단기에 설정할 수 있는, 이번에 내가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아니잖아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단기분을 계산할까? 똑같아요. 기초금액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기초연충 중에서 단기에 퇴사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어서 상기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빼는 거예요. 요게 단기에 설정할 수 있는,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 충당금의 한도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똑같잖아요, 퇴충의 경우와. 기초에 들고 있었던 금액 중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 새롭게 추가로 설정하기 전의 금액, 얘가 뭐라고요? 설정 전 잔액. 얘가 연충 설정 전 잔액이에요, 얘가. 그런데 연충의 한도는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 더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연금충당금은 사회에 적립한 퇴직연금 운용 자산만큼 충당금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도 그냥 표현을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사회 적립 자산의 금액과 늘 연동돼야 돼요. 절대로 은행에 적립한 자산보다 큰 금액을 기말 연충으로 둘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 기말 연충에서 이 설정 전 잔액을 빼기 전에 비교를 먼저 하셔야 돼요. 뭐랑? 기말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랑 기말 퇴직연금 운용 자산, 얘랑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다른 말로 사회적립자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 둘 중 작은 금액에다가 요 설정 전 잔액을 빼서 단기에 설정할 수 있는 연금 충당금의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오늘은 퇴충, 연충 아주 제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세법은 주진아 세무사였습니다.